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청년회장인 이봉우입니다. 왜 어색합니까? 네, 제가 그 이장이란 말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그죠? 근데 평소보다도 좀 더 미디어 탈곡기를 아주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뭘까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놈의 드루킹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드루킹 방송하고, 그 다음에 그날 우리 종편 떼찌도 녹음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말 내내 또 드루킹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또 어제 오늘 얘기할 TV조선의 이 생쇼 때문에 너무, 이건 모니터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액션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뭐 모니터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자, 미디어 스크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인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누군가 도둑이 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옥상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진짜로. 네,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경찰이 설득을 해서 이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3번을 지금 거기를 들어갔는데 느릅나무 출판사를 첫 번째 때 TV조선 기자랑 들어갔다. 예, 거기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버린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어제 보도로 나온 거죠. 예. 자, 관련된 소식 봉우 씨가 좀 풀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A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네. 경공모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3차례 무단 침입 당시에 네. 첫 번째 무단 침입 때 이게 18일인데 이게 최초 무단 침입이에요. 네. 범죄 보도하는 건데 18일 최초 범죄 보도 맞아요. 맞네요. 예. 도둑은 분명히 했거든요. 예, 뭔가를. 18일 최초 무단 침입 당시에 TV조선 기자와 동행했다. 그리고 그 기자가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갔다.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야간 무단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절도도 성립될 수도 있어요. 가져갔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TV조선 기자도 조만간에 소환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V조선은 이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 연합뉴스 보도가 나간 다음에 곧바로 어제 저녁, 그러니까 23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일종의 해명 보도 같은 걸 냈어요. 근데 이제 TV조선 입장은 뭐냐면요.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 지난 21일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나온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번 사건의 취재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지난 18일 새벽 본사 수습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어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수습기자가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 PC와 휴대폰, USB 각 1개씩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사는 18일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반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충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저희는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취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자기네 기자가 간 건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 태블릿 PC를 가져온 걸 보고 혼낸 다음에 돌려주라고 했다 이거예요. 돌려줬다 이겁니다. 복사했겠지요. 네. 이게 첫 번째고 일단 절도가 아니다. 실수고 가져왔길래 열심히 취재하려고 가져왔길래 돌려보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기자가 무단 침입한 게 아니다. 그 3층에 있는 그러니까 무단 침입한 다른 분 있죠. 그분이 자기가 경공모 회원이라면서 건물 관리자한테 허락을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TV조선. 그러니까 TV조선은 어제 해명이나 사과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소명을 한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진술이 엇갈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 3층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3층에 있는 그 무단 침입 같이 한 분. 그분은 TV조선 기자가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자기한테 같이 들어가 달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라서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경찰 수사가 시급한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들어갔건 간에 왜 남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 압수수색 이후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냥 집에 들어가서 침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 왜 태블릿 PC와 휴대폰 또 어디서 본 건 있어도 태블릿 PC 그것은 또 왜 들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PC, 휴대폰, USB 이거는 명백하게 뭔가 저 취재를 위해서 훔쳐가지고 나온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어? 이거 변명하는 순간 TV조선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다는 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TV조선이 이게 이제 태블릿 PC를 가져온 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상당히 의식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드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왜냐면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할 당시에는 해당 사무실이 K스포츠였나요? 해당 사무실이 퇴거한 상태였어요. 퇴거한 이후에 주인 없는 방이었어요. 지금 느릅나무 출판사는 멀쩡히 입주가 아직 돼 있는 상태이고 압수수색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JTBC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이 허락을 하고 같이 자기가 들어가 준 거죠. 건물 관리인이. 왜냐하면 빈 건물이니까 그 입주자한테 허락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빈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건물 관리인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고, TV조선은 지금 건물 관리인도 아니고 입주해 있는 다른 입주자한테. 그러니까 이건 완전 명백한 무단 침입이고 절도죠. 예. 그리고 JTBC는 보도 이후에 태블릿 PC를 검찰에 줬죠.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TV조선은 지금 들킬 때까지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함구했죠. 아니 근데 다시 돌려놨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무단 침입해서 다시 갖다 놓은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로 갖다 놨다고 한 것은 두 번에 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혹을 키운 셈이고요. 뭐야? TV조선이 얼마나 이거를 지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지 조금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더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TV조선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의혹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일날 TV조선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 나온 거잖아요. 이 이후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19일날 경찰 앞에 가가지고 항의할 때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경험적 진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러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 일요 토론에 나가서는 박성중 의원이 나와서 이때 최민희 의원과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이때 박성중 의원이 대단히 이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TV조선 발이었습니다. 아닙니다. TV조선, TV는 경찰 직접 발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네.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잠깐만요. 자료를 제공했던 그럼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이 손잡고 뭐 하고 있다는 손잡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하고 같이 뭐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하고 같이 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했습니다. 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도 한겨레 신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하니까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횡설수설 말끝을 그러니까 흐렸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TV조선은 네. 자유한국당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은 네. 당연히 그냥 듣기에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이 손잡고 뭔가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죠. 아니,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얘기도 네. 했고. 네. 그리고 요 일요토론 바로 다음날 그거 무단침입이 들킨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단침입한 바로 다음날 태블릿 PC가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네네. 그리고 22일 날 한 3일 뒤에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TV조선하고 뭐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네.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TV조선과 자유한국당 쪽에 네. 의혹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TV조선 기자가 그렇게 문화침입해서 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취재 욕심이라고 볼 수 없다. 수습기자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오늘 대선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일부 야당이 규정하듯 어떠한 그림과 계획을 갖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면서 이에 맞춰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무단침입과 절취가 자행됐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뭐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 말이 상당히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일단은 이게 언론사가 이렇게 막 절도에 가담해가지고 한 것은 딱 옛날 고대영 사장이 예전에 지시해가지고 민주당의 녹취 불법 녹음했잖아요. 불법 도청했잖아요. 그 도청 수준도 우리가 경악할 만한 일인데 세상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도청 때도 사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쪽을 수사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뭘 하고 있는지. 네. 근데 거길 가져가가지고 뭘 했는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으니까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사를 했거나 유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은? 경찰이 그렇게 과연 열심히 수사를 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수사를 하긴 한다니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네. TV조선 기자 소환하는지 봐야 돼요. 소환도 안 할 수도 있어. 아니 예. 그러면 이제부터 TV조선에서 나오는 드루킹 보도는 다 훔친 보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증거들이 조작이 된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알 수가 없죠. 아니 일단은 소환 안 하면 안 되는 게요. 그 사람은 절도인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도로 갖다 놨다고 절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절도는 절도야. 지금 경찰 입장은 참고인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참고인이야? 범인이지. 그냥 용의자지. 참고인 왜냐면 아니 절도를 이게 경찰 했으니까. 입장이 그래요.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는 거라서 그건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잡아온 체포한 A 씨 그 입주자 있잖아요. 네. 입주자에서 진술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양주 훔쳐가는 거랑 태블릿 PC 훔쳐가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 이게 상식적으로 경찰이 이 사건의 그 맥락을 안다면 양주는 진짜 그냥 자범이니까 훔쳐가든 말든 상관없지만 거기에 있는 USB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훔쳐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거를 조작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좀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이상해요. TV조선이 처음에 들켰을 때는 23일 날 연합뉴스 보도 나오자마자 직후에는 태블릿 PC와 USB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곧바로 저녁 종합뉴스에 돌려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사이에 그 23일 하루 사이에 돌려줬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이상합니다. 지금. 그럼 왜 기자들은 경찰한테 그걸 정확하게 안 물어볼까요? 그냥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돌려줬느냐. 보도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딱 들었을 때 기자라면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돌려줬답니까? 어떻게 돌려줬답니까? 그러니까. 그거 두 번이라니까. 예, 복사했는지 경찰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기술이 뭔가요? 이거는 당연히 물어봐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도대체 뭘 취재하고 뭘 알려주는 건지 TV조선의 그런 답변이 얼마나 멍청한 답변인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아유, 답답해. 우리가 취재할까요? 우리가 이봉우 기자 어떻게 좀 취재 좀 해보실래요? 모니터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취재할 가치가 있는 인간만 취재하겠습니다. 인간을. 자, 그러면은 드루킹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MBC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예. MBC가 드루킹 관련 보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뭐 그겁니다. 지금 타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나 TV조선처럼 별로 개연성도 없고 아직 객관적인 직접적인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민주당의 개입을 속단하고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까지 등장하는 이런 보도에서 MBC도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많아요. 네. 그래서 MBC 그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서 자사 보도를 이제 모니터해서 비판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글쎄요. 나름 안 한 것보다는 좋다고 예. 생각하지만요. 저는 만약에 이런 보도가 이전 어떤 김장겸 사장에서 나왔으면 진짜 천인공노할 수준의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있는 보도국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고민 없이 부주의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것은 정부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그러니까 뭐 확증 편향 이런 거 갖지 말고 최대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서 차근차근 짚어보자는 그런 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지적들을 뭐 제대로 취재 안 하고 지나가는 건 분명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뭐 다운표 처리해서 제목으로 뽑고 그리고 그런 뭐 특히 김정숙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 말한 것을 그 프레임 자체가 이게 적절한 프레임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 보도를 거의 종편하고 비슷한 모양새로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하고 게다가 그것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분석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 보도를 할 거면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적절한가? 선거 시기에 우리가 계속 말했던 선거 시기에 그러니까 후보 유권자의 가족이 유권자를 응원하러 다니면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그룹에게 인사하고 저쪽에 가서 인사하자 이렇게 했던 그 정황이 과연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짚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당일날 보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민실위에서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고 이 보도가 우리가 말하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적절했던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애둘러서 굉장히 점잖게 지적하는 수준의 그런 보도가 저는 그러니까 민실이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노지민 기자가 미디어오늘에서 쓴 제목만을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한 글이라서 이걸로 하는데 드루킹 보도는 파편화된 정보 때문에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 이게 민실이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좀 약하다라는 많이 약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데 MBC 노조의 민실이 보고서는 자사 보도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전혀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MBC 보도는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종편과 똑같다고 그냥 비판하면 돼요. 네.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드루킹이 대선 때도 불법 여론 조작을 했느냐 이거 하나랑 그 불법 여론 조작을 했다면 거기 민주당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쟁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일단 쏟아내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과 드루킹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김정숙 여사까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므로 해서 말 그대로 시청자들이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MBC같이 정상화된 언론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보도를 양으로 쏟아내지 말고 양으로 쏟아낼 거면 뭐 논란이 크니까 양으로 쏟아낼 수 있죠. 그렇게 양으로 쏟아낼 거면은 이게 그 두 가지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약에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을 보도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성을 4번 말했는지 5번 말했는지 뭐 그걸 하나 보도한다 치면 그 말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핵심 쟁점과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쟁점 안에서 그럼 의미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는 것이 우리가 언론에 바라는 점이죠. 무조건 야 경인선을 4번 말했대 와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말 그대로 시청자를 혼란시키는 거니까 MBC 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언론이면은 그 쟁점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MBC 지금 민실이 보고서 보면은 사건의 맥락에 어떻게 다가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MBC 민실이 보고서가 낸 걸 보면은 뭐 김 씨가 그러니까 드루킹이 2016년과 17년 사이에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도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거거든요, MBC가. 드루킹이 딴지일보에서 여론조작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김경수 의원 사건과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딴지일보에서 이 사람이 닉네임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댓글을 여러 개 달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몰이를 시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딴지일보 안에서 게시판 안에서. 어떤 여론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또 들켰어요. 딴지일보 운영진한테. 왜냐면은 운영진들은 그 닉네임에 IP가 보여요. 기본적으로 여론 조작하려면 IP를 바꾸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초보들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들이나 닉네임 여러 개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 운영진이 IP가 겹치는 걸 보고 바로 차단했어요. 드루킹 아이디랑 경공무 관련 아이디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뭐라 해야 되지? 여론 조작 시도죠. 이거는 뭐 신고가 되지도 않았어요. 딴지일보가 그냥 차단하면 많이 되니까. 또 하나가 팟캐스트에서도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팟캐스트한테 또 들켰어. 팟빵한테. 예. 또 차단당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여론 조작 시도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이고 뭔가 이분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도대체 김경수 의원 사건은 뭔 상관이에요? 나중에는 드루킹이 뭐 먹었는지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보도 아예 안 하거나 보도를 하려면요. 보도할 수 있어요. 보도하려면 어떻게 보도해야 되냐면은 지금 많은 곳에서 이런 드루킹의 옛날 아주 아마추어적인 또는 이런 예전에 어떤 여론조작 시도가 보도가 되고 있으나 이거는 드루킹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뿐이다. 김경수 의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전혀 짚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려면 자세히 보도해 주든가 아니면 이런 격까지는 보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MBC 민실이 보고서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실이 보고서에서 드루킹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으로 사건의 핵심과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정황과 필요한 팩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쳤다. 시청자들은 위 기사들을 통해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본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이 지적이 뭐냐면 그 뭔지 궁금증 핵심 쟁점도 말하지 못할 거면 뭔가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민실이가 시청자들이 냄새가 뭔가 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왜 냄새 나게 만드냐고. 내용도 없이 왜 냄새만 풍기냐고. 그 냄새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보도하는 그렇죠. 거지. 그냥 냄새가 납니다. 그것만 보도할 거면은 그게 지금 TV조선 보도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조선과 보수 언론에 자꾸 쓸데없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피운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MBC도 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시인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민실이 보고서가.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민실이 보고서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게 정말 자기 견제가 되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했으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편 봐주기 꼬리표 못 대는 방통위라는 제목의 PD저널 기사가 나왔는데요. 종편 특혜 재검토를 내세운 4기 방통위에서 종편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편 미디어랩에 허가를 내준 데 이어서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방심의 제재를 누락한 것을 두고 종편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워낙 열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싸웠던 일이어서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란이 그 종편 봐주기, 방통위가 종편을 봐주고 있다라는 논란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호성 교수님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종편이 가지고 있는 특혜는 재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거는 계속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종편이 가지고 있는 특혜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거방송 심의 제재, 이것이 그 재승인 조건의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호성 그 위원장이 지금 다시 이걸 해결하려면은요, 재의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TV조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납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예요. 이미 재승인을 한번 분명히 조건을 받았고 그 재승인 조건대로만 가야 하는데 왜 다시 재의결을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느냐. 행정 때문에 너희들의 부당한 행정 실수가 왜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실제로 그게 관철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거 처음에 결정 내릴 당시에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저희는 몰랐거든요. 네. 모르는 상태이기 문제는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재승인 조건이 처음에 나오는 그 날 재승인 조건에서 뭐
그러니까 1년짜리 재승인이냐, 조건부 재승인이냐, 무엇이냐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지. 그 조건 오보 막말 편파가 1년에 5회 이상이면은 시정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에 그렇게 되는 그 조건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그 안에 선방심의위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선방심의위는 분명히 선거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선거 기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방송심의가 다 선방심의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방심의위의 규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방통심의 규정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거시기 때문에 선거시기라는 말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래서 당연히 방통심의위의 규정을 선방심의위에 똑같은 규정이 다 있어요. 공정성, 객관성 규정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오보, 막말, 편파에 대한 카운팅이 당연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상식이었던 너무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금준경 기자가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가 무엇을 하다가 이거를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한테. 이거 당연히 포함되죠. 선방심의 카운팅도 포함되죠. 그랬더니 안 된다. 왜냐면은 조건부 재승인을 걸 때 거기에 방송통신 심의 규정 몇 조를 위반해서 법정 제재를 받은 게 4건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데 방송통신 심의 규정이라고만 써 있지 선거방송 특별 심의 규정이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햇소리를 그 공무원이 한 거예요. 농락당한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깜짝 놀라서 금준교 기자한테 그런 제보를 받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그 야권 추천 위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이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1년에 선거가 거의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선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있고 총선 있고 대선 있고 그런데 그 3개월 정도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특별심의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4달 동안이 그냥 계속 공백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서 오보막말 편파를 하고 정말 선수로 뛰는 그런 종편이 그런 발언을 해도 그게 전혀 카운팅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안 그래도 이 선거로 내가 어떤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종편의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는데 카운팅까지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빨리 고쳐라,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논평을 쓰진 않고 말로 이거 빨리 정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무원이 그런 해석을 해서 지금 기자한테 말을 했는데 이 공무원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정정하셔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재의결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펌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했고 유권 해석을 하겠다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펌의 의견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야 된다. 특별심의 규정, 선거방송 특별심의 규정, 그러니까 선방심의의 카운팅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로펌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건 정정해야 된다 하면서 작년 4월 17일 날 성명을 냈고요. 성명을 내고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미정 의원이 선방심의위의 특별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야권 추천, 그러니까 여권 추천이네요. 이제는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분이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면 뭐하냐. 여기서 심의한 게 하나도 종편 재승인에 카운팅이 안 되는데 이건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 때문에 방통위에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방통위가 답변을 줘야 돼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민원연에서 아무리 논평을 내고 해도 사실은 무시당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선방심의위원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 선방심의위원장이 그럼 우리가 선방심의위에서 방통위에 의뢰를 하겠소 해서 의뢰를 했고 이제 방통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방심의위에게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승인에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를 결론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동안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을 했고 그리고 당신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재의결을 하겠소라고 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의 뭐 작년에도 대선 때도 심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대선 때 거 하나도 카운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선거부터는 적용을 하겠다.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방통위가.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까지의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TV조선에 화가 나서 지금 자꾸 재승인을 취소하라라는 국민청원이 뭐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 민원연은 도대체 뭐 하냐 하는데 왜 도대체 승인 취소를 못 하냐. 근데 취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그동안의 문제적인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넣고 근데 그 심의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제대로 카운팅이 돼서 그 재승인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런 굉장히 저희의 노력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절실하게 여러분들의 비판 그러니까 민원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모니터만 하면 다냐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러지 좀 무력함도 느끼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났던 거는 저희가 그렇게 성명도 내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도 전혀 미동이 없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에서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한 3일 전에 그야말로 언론노조에서 갑자기 성명을 냈죠. 뒤늦게 1년 지나서 우리 논평이 나간 지 1년 수인데 갑자기 성명을 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제 와서 선방심의 결과를 그 종편 재승인에 다 넣어라라고 적용시켜라라고 그런 성명을 냈길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모르셨습니까? 이 일은 정말 이미 1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모두 무관심했고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한마디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무시당했다. 계속 얘기했는데 금준경 기자와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금준경 기자 기사를 3-4번을 썼어요. 이거를. 근데 여론화가 전혀 안 됐어요. 이 사안이.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논평 쓰고 개인적으로도 항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취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어본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도 또 총선이 있고요. 앞으로도 선거 시기마다 이들이 계속 선거 때는 우리 카운팅이 안 돼. 그러니 지금의 이 드루킹 보도 이런 거 해도요. 다 선거로 넘어가요. 선방심의로. 그러면 여기서 법정 제재가 떨어져도 하나도 재승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방통위 앞에 가서 맨날 1인 시위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방통위로 뭔가 의견을 정확하게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민원연이 이번 주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노조와 뭐 이 저희 미디어 감시연대, 선거 감시연대가 그냥 모니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액션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조선을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그 청원을 보냈던 그 20만 명이 전부 다 그 힘으로 최소한 지금 당장은 취소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선거 시기에 나오는 그 카운팅이 법정 제재가 제대로 갈 수 있게 압박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기가 심의 되게 못하거든요. 이 문제도 압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종편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방통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정말 그 촛불 시민의 이 의견을 정말 제대로 받아 안아서 일할 수 있게 감시하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남의 사업장을 갑자기 엎을 수는 없잖아.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언론 탄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하루아침에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빨리빨리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던져주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방심의를 없애면 되죠. 선방심의는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 네, 선거 시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요. 신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선거를 공정한 상태, 미디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모든 선거가 미디어전이잖아요. 솔직히 요즘 누가 유세를 가서 뭐 운동장에서 듣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미디어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선방심의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종편 재승인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런 정말 국민 사기를 우리가 당한 거예요. 네, 사기예요. 그 방통위 공무원이 뭔가 농락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 최근에 TV조선과 채널A에서 특히 드루킹과 관련해서
과장된 보도를 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항의 문의 많이 옵니다. 민원연에 도대체 왜 재승인 취소 못 시키냐고. 뭐 청원도 올라가 있는 청원도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방송사를 재승인 취소한다. 그러니까 문 닫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하니까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론을 모아도 3년에 한 번꼴로만 재승인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안 그러면은 언론 탄압이에요. 대통령이 갑자기 뭐 방송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반민주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있는 재승인 심사 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한 하자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재승인 취소 말 그대로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법적 절차가 돼 있고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지난해 3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연에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재승인 취소를 못 시키냐고 하시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뿐이지 그렇게 저희가 방송사에 직접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잘못된 방송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또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걸로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뭐 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잘 안 되면은 방송사 직접 찾아가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난해 재승인 심사 때 마침내 TV조선이 불합격 점수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성과예요, 사실은. 불합격 점수가 나왔으면은 방송 못하게 하는 게 법적 절차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할 만큼 해서 불합격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라야 되는 방송사를 안 자르고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이상한 꼼수를 부린 거예요. 한번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조건부로. 이제 문제는 OBS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재승인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OBS 노동자와 OBS 경영진의 두 양쪽의 문제가 있는데 경영진이 심각한 문제였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경영진만 생각하면 당장 이 회사를 엎어야 되지만 노동자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 방통위가 고육지책으로 1년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정말 시정명령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원칙대로 처리하라. 왜냐하면 OBS도 분명히 성적이 재승인이 불가능한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봐주면서 그 대신에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조건 TV조선을 날리는 게 아니고 TV조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 원칙의 대전제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취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TV조선이 이렇게 더 이상 막가지는 않게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겠다라고 했고 그 조치가 지금 말하는 뭐 그 4번 이상이면 뭐 법정 제재 4번 이상이면 뭐 시정명령 받고 시정명령을 한 번 받으면 6개월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또 걸리면 그때 허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조건부 재승인이 너무 화가 나서 뭐 막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방송도 하고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선방심의 결과가 안 들어간 그 상태를 그냥 일단은 몰랐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부터 또 다시 열심히 감시해서 TV조선의 변화를 유도하자라고는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이건 우리가 당한 거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우리가 농락당했다. 그리고 방통위원들도 농락당했다. 왜냐하면 다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방통위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재승인 그런 말장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년 3월 재승인 심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부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가 아무리 민원을 넣고 아무리 정책 제안을 하고 아무리 TV조선 종편에 대한 감시를 더 외국 방송 오보에 대한 이런 방송 막말 방송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종편 출범 이후로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계속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예.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지금 심의하는 꼴 보면은 심하면 심했지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TV조선 이번에 이제 드루킹 관련해서 채널A 오보도 있었고 TV조선이 좀 개연성 없는 보도들이 많이 있죠. 초기 보도도 그랬고 뭐 문자 몇 번 보낸 거 가지고 기사 URL 보낸 게 뭐 당장 무슨 민주당의 불법 개입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 심의 넣어도요. 제 예상하는데 100% 문제 없음 나옵니다. 네, 문제 없음 나와요. 전부 기각될 거예요. 그렇게 면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 권력이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소통하고 홍보하고 할 테니 많이 퍼날라 주시고 그리고 진짜 국민청원도 저희가 따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선방심의 결과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다 저희가 올릴게요. 그런 거를 여러 방편이 그거를 있습니다.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청원 20만 명 한 일주일 만에 20만 명 넘어갔는데 TV조선 승인 취소. 그거 보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0만 명 깨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TV조선이나 채널A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단제나 집회를 한다. 그 2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뜨끔합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이야말로 이 견고한 공무원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쁜 보도 스크랩이라기보다는 나쁜 보도 스크랩이죠. 예. 종편과 YTN 우리 종편팀에서 YTN까지 하고 있는데 늘 아시다시피 저희가 YTN까지 5개 방송사 총 29개 시사대담, 뉴스대담 프로그램 전수분석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의혹이 나온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아주 가장 의혹이 많이 나오고 핫한 시점이죠. 17일 뭐 그 이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5일간 또 전수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방송 시간 중에 무려 36.5%가 선거 이슈예요. 이게 많이 늘어난 건데 왜냐하면 그 전주에는 6일부터 12일까지는 12%밖에 안 됐어요. 선거 이슈가. 네. 갑자기 36%까지 3배나 취소됐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드루킹 때문이죠. 네. 전적으로 드루킹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36.5%의 선거 이슈 중에 무려 81%가 다 드루킹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슈는 그냥 드루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이냐면은 그냥 전체 선거 이슈 중에가 아니라 그냥 전체 방송 시간 중에 드루킹을 따져도 한 33% 나와요. 그러니까 시사 종편과 YTN의 시사 뉴스 대담은 방송 전체 3분의 1이 그냥 드루킹인 거예요. 다른 이슈 뭐 삼성 노조 파괴 이런 거는 거의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드루킹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파문이 크고 논란이 있으니까 보도량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그 정도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방송사별로 보면은 TV조선은 또 이것만 드루킹만 91.4%. TV조선은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여당 쪽 논란을 90% 이상 다룬 유일한 방송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선거 이슈는 무조건 여당 논란으로 가는 거야. TV조선은. 네. 다른 방송사 조금 덜합니다. 근데 YTN도 많네. YTN도 뭐 93%. 아이고야. JTBC는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드루킹의 비중이. 왜냐면은 JTBC는 그 민주당 경성 토론을 자기네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한 절반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JTBC가 그나마 37%로 좀 낮았고 채널A 85%, MBN 79%로 모두 선거 이슈 중에 대부분은 드루킹이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드루킹을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반드시 보도에 나와야 되는 게 시사 대담에 나와야 되는 게 불법 여론 조작의 기준이 뭐냐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말하고 보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지금 채널A, TV조선 이런 방송사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야 오늘 뭘 검색하자 해서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검색하고 또는 이 기사 너무 나빠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해서 막 댓글 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좌표 찍기라 그러죠. 이것도 다 불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막 옛날 국정원 사건하고 막 수법이 똑같다 막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집단적인 정치 의사 표현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광장 나가서 했으면 지금 인터넷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드루킹 같은 조직을 가진 사람이 민간인이어도 돈을 주고 그걸 시켰다. 그건 불법이에요. 또는 매크로를 썼다. 그건 불법이에요.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그러고 있다. 돈을 주건 말건 간에.
공무원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국가기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 이거야 지금.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개연성이 부족한 정황으로 민주당이 개입한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여론 조작의 기준이나 아니면 드루킹의 옛날 행적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사람이 옛날에 불법 여론 조작했는지 지금 보수 언론이 궁금한 그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그걸 말을 해줘야지. 그런 거 안 나와요. 일단 김경수예요 무조건. YTN 뉴스Q 뉴스나이트 4월 16일 방송 보면은 김경수만 방송의 절반이에요. 네, 김경수만. 뭐 네이버 이런 건 아예 다루질 않아요. 아예 나오질 않고 드루킹의 행적 1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의원만 디립다 패면 더 이상 보도할 것도 없어요. 김경수 의원 기사 URL 몇 개 보낸 거랑 뭐 이거 이때 저희가 봤던 이때 방송 모니터 할 때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뭐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계속 다루면 더 이상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과장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사에서. 일단 김경수 의원만 디립다 다룬다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고요. 채널A 정치 댓글 4월 17일은 그냥 방송 24분 동안 드루킹 다뤘는데 24분 내내 그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심한 사례가 이제 잘못된 방송의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주당의 불법 댓글 조작 개입을 너무 빠르게 속단하는 네. 보도나 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를 그냥 무조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시발단 뭐 이런 거랑 그냥 무조건 등치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BN 시사 스페셜 4월 14일 방송인데 이거는 저 이건 좀 정신 나갔다 생각했어요. 이 방송은. 왜냐면 이게 각가지 음모론이 다 나오는데 김민전 씨가 주인공입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포털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상한 검색 순위 조작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이런 거대한 조직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하다못해 대통령 부인의 생일 축하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이런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 불법이야 이 사람이 볼 때는. 거기엔 다 그냥 드루킹이 있었던 거고 결론은 민주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제가 그래서 김민정 교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뭐 왜 토론회 진행 많이 하고 대선 토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민정 교수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약간 정관용 선생님처럼 그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아무리 읽어봐도 이분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뭔가 막 자기 혼자 이거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조금 문제적 발언 많이 하셔요. 조금이 지금. 아니라 엄청 많이 해요 이분이. 네. 이명박 구속 때도 얼마나 MB로 옹호하는지 장난 아닌데. 네, 좀 아무튼 달랐어요. 자 이분이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같은 시사 스페셜 MBN 4월 14일 방송에 또 뭐라 하냐면은 일단 민주당의 불법 여론조작 개입은 이미 이분 뇌 속에서는 사실로 전제가 돼 있어요. 거기서 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역공작이라 이거예요. 이 드루킹을 터트린 거예요. 민주당이 일부러. 왜? 그걸 제가 이분의 주장을 읽어드릴게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그 드루킹 민주당원이 보수를 참칭해서 저는 댓글 조작을 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자기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설국열차에 윌포드가 생각났대. 일부러 혁명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아직도 보수가 살아있네? 저 보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내가 공작을 꾸며야겠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이걸 터뜨렸다 이겁니다. 이분의 주장이. 조금 좀 이상하죠. 추미애 의원이 거기에 핵심, 그러니까 댓글 조작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고발한 거다. 핵심으로 댓글 조작했던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 고발 안 했을 것이다. 아무튼간에 이 모든 건 민주당의 계획이다. 보수를 죽이려는. 이게 다. 네. 뭐 비슷한 주장은 많습니다. 이게 가장 심한 주장이고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 4월 16일 방송에서도 김병민 씨가 김병민 씨 뭐 자주 나오죠? 아직 나오네. 네. 그럼요. 그분은 뭐 한참 나옵니다. 네. 대선 당시 반기문 후보가 가짜뉴스로 출마를 접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씨가 가짜뉴스로 접었어요? 그렇대요 이분 말에 의하면.
가짜 뉴스로 그러긴 했죠. 왜냐면 그때 뭐 퇴주잔 논란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조작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망상인 거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가짜 뉴스는 분명히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사람들이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런다기보다는 반기문 그 사람이란 이제 대선 후보로 막 등장하면서 그 사람을 검증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거를 지금 근거 없이 마치 반기문도 뭔가 그런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러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일단 근거는 망상이죠. 근거는 망상이고 지도 알아요. 김병민 씨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물론 이런 사태들이 드루킹 씨와 연계돼 있다는 정황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말한 다음에. 아니 그걸 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완전 자꾸 욕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출연하나 안 하나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반기문 씨 퇴주자 논란은요. 그 가짜뉴스는요. 이분이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그 퇴주잔 이렇게 절하는 그거를 짤로 만들어가지고 야 얘는 퇴주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네라고 쓴 게 그거를 언론들이 어뷰징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여론 조작하려고 막 댓글을 쓰고 막 댓글에 달라붙어가지고 공감수를 늘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이 그냥 웃자고 쓴 거를 언론들이 엄청나게 어뷰징해서 커진 거라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 얘기는 본질이 아니지만 반기문 그 씨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올 때 언론이 얼마나 오바를 했습니까? 진짜 지하 무슨 서울역에서 내려서 뭘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KBS, MBC 다 TV조선 모두 다 그렇게 오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게 부정적인 여론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기까지 그게 퇴주장 가짜뉴스 때문이었겠냐고요. 그거는 본인들의 후보가 불리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여론 조작 운운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제가 굉장히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발언이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발언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지금 좀 명확한 것만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민주당의 개입이 이미 사실로 전제돼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예. 그렇게 치면 민주당이 능력이 되게 좋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반기문 퇴주장 가짜뉴스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4월 17일 방송에서는 전유옥 씨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갑자기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유옥 씨가 갑자기 시사 대담에 나와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드루킹의 자금 출처가 이상하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비누 팔았다 그랬는데 비누 하나도 안 팔렸다 그런다. 막 그러면서 이 드루킹이 이혼 소송 중이다. 이혼 소송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막 시민단체 기부도 많이 한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 뭐예요? 민주당이 줬을 거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까지 얘기를 해요. 이혼 소송.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뭐야. 아무튼 지금 종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점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고 본질과는 상관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진짜 그냥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시민들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예.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옥수수 유염차님께서 문의를 한 가지 하셨어요. 방송에서 유튜브 내용을 해당 방송에 내보낼 때 해당 업체와 협의 후 방송에 방영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TV조선 방송 중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협의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미디어몽구 같은 분이 가장 많이 TV조선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찍어서 올린 유튜브 영상, 미디어몽구나 이런 거를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도 악의적인 내용에서 가져다 떡 쓰더라. 그러니까 무슨 폭력 장면 이런 거, 시위 폭력 장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원래는 텔레비전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리 짧은 짤이어도요, 다 저작권으로 그 사용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 영상 그냥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내가 찍은, 내가 만든 유튜브가 TV조선에서 활용됐다. 그러면은 항의하시면요, 저작권료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유튜브가 아니고 본인이. 그러니까 저 이분이 물어봐서 그래요. 유튜브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고 그 게시자한테는 사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상 게시자한테는 당연히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땐 TV조선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정마을 분이 강정마을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TV조선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강정마을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올린 것이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는데 나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셔서 제가 민변에 연결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약간 무료 변론처럼 해서 그분의 항의를 정확하게 이제 전하고 뭐 법적인 그 절차를 밟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게시자가 올린 글에 영상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니 칠쌤님께서 드루킹 사무실 절도 기자가 어디 출신인가 했더니 역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TV조선이라고. 네, TV조선 폐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길게 설명해 드렸듯이 폐간이라는 꿈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미령 곰탱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민원연에서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서 참언론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저희가. 스파르타 교육을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 너무 웃기다. 1일차 청암 송건호 선생님, 성유보 선생님 묘소에서 참배하고 외부에 불하지 않고 참된 기사를 쓰는 방법 깨닫기. 너무 웃기지 않아요? 3에서 7일차 갓 담당 신문 김원경 처장, 유민지 부장, 방송 배 나온 종편 봉봉 선임에게 교육을 들어야 된대요. 잘못된 기사를 고쳐 쓰기, 메일 가제, 소감문을 기사 형식으로 쓰기. 이분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으시군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기자로 내보내면 안 되죠. 우리 활동가로 써야지 그냥. 네. 그 다음에 440416님 읽어주세요. 비가 추적 내리는 날이네요. 요즘은 팟빵 듣는 게 힘드네요. 남북회담은 없는 것 같네요. 모든 언론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네요. 배나은 활동가님 생일 축하드려요. 언제나 밝은 모습, 건강한 웃음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정일 PD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왜 방송 듣는 게 힘이 드실까? 너무 드루킹 얘기만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도 우리 드루킹 얘기만 드립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티에노님, 드루킹은 매일매일 속보거리가 나오네요. 이젠 기자가 도둑질까지. 음모론 하나 만들면 태블릿과 USB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고 훔친 척 할 수도 있을지도. 이런 생각도 가능하군요. 음모론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아요. 훔쳐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잘못인데 지들이 조작해서 훔친 것처럼 했다. 그건 조금 아니 그럴 수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자, 이 민원연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또 청라에서 B님 읽어주시죠. 제가 해요? 예. 방통위는 시민 편이 아닌 것 같다고 청라에서 B님께서. MBC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편파 방송을 해서 시민들을 절망스럽게 했으면 아무튼간에 서운하다는 표현이신데 MBC가 드루킹 관련해서 조금 문제적인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점심시간에 좀 봐가지고 얼핏 봤는데 이게 아마 김태우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배나은 부녀회장님 생신 선물입니다. 제가 신심이 부족하여 미리 준비 못했나이다 하면서 의 평일 디너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문자를 그냥 받고 바로 배나은 활동가한테 그냥 토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쿠폰 번호가 다 다른 것이 8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만 지금 토스를 배낭 활동가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거의 회식을 하라고 지금 보낸 거네. 네.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요. 감사는 지금 한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또. 네, 아무튼 저희가 평일 디너로 뭐 한번 가보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신심을 정말 불태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저희가 얼마나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정일 PD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항상 흥분하는 내용이 많아서 저는 방송 요즘 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게 방송할 때는 잘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들으면 시끄러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제 방송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는데다가 2번 할 때마다 뭐가 자꾸 열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디어 탈곡기 막 이래놓고 점점 흥분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지막에는 막 거의 뚜껑 열린 상태에서 방송을 마무리를 해서 이게 나 같으면 듣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진정할 필요가 있나요? 네, 좀 죄송하고 근데 이게 사안이 또 사안인 만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방송 소개 자체가 듣기 굉장히 힘든. 네, 맞아요. 다 짜증나는 행복하지 않은 방송이에요. 네. 짜증나고 막. 우리 아마 속 터지고 그런 내용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명 짧아지는. 네, 예. 그러면 저희는 한 이틀 동안 또 약간 그 성격 교정을 한 다음에 목요일 날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자유한국당이 찾아뵙겠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이런 소식.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